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동산 세금 중 하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조용한 정책 토론 수준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이 변화를 두고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가짜 선동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 논쟁의 핵심, 바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개편안입니다. 수십 년이나 유지되어 온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된 거죠. 이번 개편안이 딱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뭐냐면요, 바로 공정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좀 더 공평하게 만들겠다,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까요? 현재 제도는요, 쉽게 말해서 양도 차익, 즉 집을 팔아서 얻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 공제액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 나온 안은 뭐냐면요, 이 규모랑 상관없이 평생 딱 한 번 2억 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정액 방식이에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새 제도에서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차익이 30억 원으로 확 커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한 15% 정도 내던 세금이 갑자기 25%까지 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의도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일반적인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주고 대신에 아주 큰 시세 차익을 얻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공정성을 높인다. 이것만 들으면 되게 좋은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과연 시장 전체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거리가 뭐냐면요, 바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금 정책 하나 바꿨는데 시장 전체의 거래 흐름이 멈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예측됩니다. 먼저 세금 제도가 바뀌죠.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 못 팔겠다 하고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그럼 그 세금 부담은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이걸 길게 보면 나중에 지을 집, 즉 미래의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물잠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세금 내기 싫어 하는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내고 나니까 내가 살던 수준의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안 파는 게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장에 나와야 할 집들이 안 나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결국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특히 주택시장처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곳에서는요, 이게 가격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을 볼 때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나 이걸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시장에서는요,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진짜로 부담하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조세 전가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세금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분명 집 파는 사람한테 부과했는데 그 부담이 슬그머니 가격에 얹혀져서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한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집 파는 사람이 세금 늘었네? 그럼 집값을 그만큼 올려서 팔아야지 하고 호가를 올릴 수 있겠죠. 둘째, 에이, 안 팔아 하고 마음먹은 집주인은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요. 네, 바로 여러분이 내야 할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어쩌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더 먼 미래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 집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주택 공급은 뭐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오늘의 정책 변화가 3년에서 5년 뒤에 공급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기고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건설사들은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는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요. 우리는 이 논쟁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누구 세금은 깎아주고 누구 세금은 올리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개편안, 분명히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세금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거래 자체를 막아서 시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고 심지어 그 세금 부담이 결국 집을 사거나 새들어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부동산 정책의 역할이 시장을 그저 규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산이 막힘없이 잘 순환하고 또 미래의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흐름 그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이 빠진다면 정책의 아무리 좋은 의도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